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두번째 기사 참찬 이맹균의 친명하여 사직을 초청한 장소 이어서 이 거짓이 아닌 정성을 살피시고 이 거칠 줄 아는 절조를 이루게 하시어 신의 관직을 해면함으로써 큰 은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세번째 기사 1432년 명선덕 7년 각 정력 찰방에 대한 고적의 법을 세울 것인지를 이조에 의논하게 하다. 이조에 전제하기를 지난번 대신이 헌의하기를 각도의 정력 찰방은 본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찰방 등이 공연히 세울만 허송하면서 일찍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으니 마땅히 감사로 하여금 그들이 성적을 고사하여 공과를 평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기에 내가 그 의논에 조차 이미 이조로 하여금 고적의 법을 세우게 하였더니 이제 논의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감사로 하여금 그들의 성적을 고사하게 하면 찰방이 남에게 견제되어 모든 일의 처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찰방을 배치한 방침에 어긋난 것이니 성적고사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이것을 정부와 제주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네번째 기사 성중관 등의 좌차를 관등의 높고 낮음으로서 정할 것을 명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감찰, 복례와 성중관 등의 자기네끼리의 좌차를 모두 임명과 입속의 선우에 따르라고 하는 조례를 정부와 각조가 같이 의논하게 하였더니 판사 정흠지 조계생 신상 등이 말하기를 무릇 조정에서는 직관이나 산관의 관등으로 높고 낮음을 삼는 것은 온천하와 고금의 공통된 도리입니다. 전조의 말기에 지인과 각 관사의 이전 등 성중관 등의 곳에서는 신임 구임의 예가 성행하여 관직의 등급 차례를 묻지 않고 다만 임명된 해의 선우만을 가지고 상하의 순서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감찰, 복례 등이 또한 산관의 관등을 높고 낮은 것은 무시하니 실로 이것은 좋지 못한 법입니다. 만약 전조의 좋지 못한 법을 다시 세운다면 특히 조정의 직품의 높고 낮음이 있는 본의에 어그러질 뿐 아니라 성중관의 신임 구임의 예가 다시 전일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고 하였습니다. 하니 신상 등의 논의에 조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도 채찰사 황희 등의 장계 1. 영성의 장항 승가원 용광원 현은 바로 적인의 길이며 방어상의 요충주입니다. 마땅히 경원의 성을 용성에 옮겨다가 석성을 쌓고 경성의 보도현 이북을 떼내어 여기에 더 붙이게 하며 성과 원현의 길에는 흙이나 돌로 성을 쌓고 사람이나 동물이 동행할 만한 산등성이는 파거나 깎아버리고 또 그 바깥쪽에는 구덩이를 파서 통행할 수 없게 만들며 또 현재의 개설된 경원의 통로인 요광현에도 또한 성을 쌓고 참호를 만들고 또 길을 가로막아 작은 보루를 만들며 또 군인의 포막을 지어서 군인 수를 적당히 정하여 파수를 보게 하고 출입하는 사람을 살피게 할 것이며 경원의 신설한 곳에는 임시로 벽성을 쌓은 뒤에 무략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경작할 만한 땅에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게 하고 당번이 유방군으로 하여금 알맞게 둔전을 경작하여 군수를 보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용성 이북과 장항 이남의 묵은 땅이 매우 많습니다. 마땅히 장항천으로부터 동쪽으로 큰 산의 기슭에 이르는 500여 보의 땅에 성을 쌓고 그중 물가로서 성을 쌓기 어려운 곳에는 목책을 설치하며 또 장항에 성을 쌓아 관문을 만들며 또 작은 보루와 군인의 포막을 만들고 적당한 수의 척후병을 정하며 또 동쪽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곳에 연대를 만들어서 간혹, 연화, 신포 등의 방법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급히 보고하게 하고 그 안에 노는 넓은 땅은 경운에서 새로 생겨온 백성으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며 용성으로부터 보도현에 이르는 사이에
노는 넓은 땅과 경성 용성의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살면서 많이 점유한 전지를 적당하게 감하여 경운에서 새로 옮겨온 백성들에게 주며 용광 원현과 장항 두 곳을 지키는 군인은 경운에 사는 사람으로 주체를 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경운으로부터 길주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98리나 됩니다. 그 사이에 연대나 신포소를 두어야 할 곳이 모두 27개소나 되는데 연대 한 곳마다 파수볼 사람 10명을 정한다면 총계 270여 명이 됩니다. 그만한 군적을 나오게 하는 것도 본래 매우 어렵거니와 더군다나 항심이 없는 군인들이 만약 바람 불고 비가 오며 날이 어두운 때에 듣고 보는 것을 시기를 잃는 일이라도 있게 되며 터럭만한 착으로 천리만큼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니 그들을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도내에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오로지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한 것인데 도절제사는 항상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 길주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의 거리는 현재의 경원까지 98리, 용성에서는 78리입니다. 신포가 비록 빠르다고 하나 본래 먼 곳에 알리어 급변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곳이니 매우 오랑캐를 맞는 계책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마땅히 경성군을 성격시켜 도후부를 삼고 절제사로 판부사를 겸임하게 하며 길주 판관을 본부에 옮기고 길주를 단목으로 한다면 소식과 음신이 잘 통하게 되어서 요해할 곳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1. 현재 경원선의 둔수군과 용성의 주수소가 거느린 군사는 북청 이북의 각 고을에 일찍이 군적에 등록된 정군으로서 총계 1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장정수는 5,595명입니다. 현재 인원을 보태어서 5, 6명마다 한 호로 정하고 일찍이 정한 봉종 내에 가족별로 건장하고 충실한 호는 정군으로 정하며 현 인원을 가산한 장정 안에서 아들, 사위, 아우, 조카들을 그들의 봉족으로 주게 하고 각 고을에 있는 군기와 옷과 갑옷은 당번 군정의 수에 준한 수량을 실어다가 경원부에 두고 당번이 교대될 때마다 서로 주어서 방어하게 하고 함흥이남의 유방군은 죄다 제대하게 할 것이며 만약 현 인원의 장정을 보태어도 인원수가 부족할 때에는 경원 부근의 군인으로 하여금 1년에 2번 윤번으로 입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경원부는 마땅히 후퇴시켜 용성의 건동의 부리 아래에 세우는 것이 좋겠고 경성군은 마땅히 본군의 주촌동 옛 성터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을 기다려 성을 쌓고 옮긴 뒤에 길주의 우승리 가부리를 떼내어 백성 631화 전지 270결을 경성에 더 붙여 줄 것이며 또 경원 경성을 일시에 이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 마땅히 새로 옮긴 경원부가 구자를 굳게 설비한 뒤를 기다려서 경성을 옛 성태에 옮겨다가 성을 쌓도록 하고 우선은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냥 옛 석성에서 방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길주의 업성은 스스로 명당의 땅을 점거하고 있으나 서쪽으로 물이 충격하여 땅을 파괴하고 있는 곳의 거리가 1이 140보이고 동쪽으로 물이 충격하고 있는 곳의 거리는 1, 2, 305보로서 지세가 절박하게 가깝지는 않으나 이곳은 물의 형세가 급하고 빠르며 흙의 성질이 단단하지 않으니 여기에 성을 쌓고 업소를 둔다는 것은 매우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백탐리로 하여금 비록 물 근심은 없으나 이미 3개의 운물을 파건난 물은 역시 부족합니다. 일찍이 다신성을 쌓았더니 수재가 몹시 가까워서 백성의 살기에 편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서지리를 살펴보니 성터가 있어서 4,460척이나 되며 공관 창고 등도 죄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땅에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각조 3군 도지무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이징옥, 우성범, 유맹문, 최사희, 최사강, 정흠지, 이명덕, 신상, 하경복, 이명균, 권진, 맹사성 등은 다 용성으로 군진을 옮기자고 하고 조계생, 성음 등은 아래기를
이제 이미 백성을 옮겨다가 변방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후퇴하여 움츠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예전대로 방어하여야 조정의 옛 영토를 지켜야 합니다. 하고 승번, 맹문, 사이, 명덕, 임, 맹균, 상, 경복, 진, 사성 등은 도절제사의 영을 경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징옥, 사강, 험지는 개성 등은 아래기를 도절제사가 길주의 영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그 뒤에 경원, 경성에 적변이 여러 번 일어났으나 그 두 고을의 군사들이 넉넉히 그것을 막아내었습니다. 또 갑신의 길은 수십 백 년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버리고 북으로 옮긴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당분간 이것의 논의를 정리하게 하소서 하고 허전은 아래기를 나라나 사사집이나 그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집에 바깥문이 비록 견고하더라도 반드시 안문을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바깥으로부터 침입하는 자가 있을 때 바깥문을 지키는 자가 비록 실책하는 일이더라도 안문을 지키는 자가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절제사 영을 길주에 설치하는 것은 태종의 대에 시작한 것입니다. 신은 망령되게 말하거니와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절제사의 영을 4식이나 깊이 들어가서 주촌에 둔다는 것은 앞문을 헐어서 바깥문에 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신은 들으니 길주는 인호가 거의 만에 가까운 함길도의 큰 고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두 셋으로 분열한다면 위험이 나뉘어지고 힘이 약하여져서 기세가 예전같이 않게 되어 저쪽 오랑캐의 땅에 위세를 떨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징옥 등 네 신하의 논의를 보니 깊이 그 사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영을 둘 곳은 마땅히 선덕 5년의 의정부와 육조와 같이 의논하에 정한 것에 조차 백탐리 하단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의 조항 모두 도채찰사의 계본에 쫓아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대의 이해는 경복 징옥에게 물었더니 다 만당치 않다고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시 두 신하에게 물으시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징옥, 사강, 험지, 경복 등이 또 아뢰기를 도절제사의 영은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징옥, 사강, 험지, 명덕, 개생, 맹균 등이 또 아뢰기를 길주의 성터는 마땅히 이미 정한 백탑 하단에 있으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상, 경복, 진, 사성 등은 아뢰기를 백탑 하단에는 물과 샘이 있어서 새업을 설치할 만합니다. 이미 전일에 같이 의논하여 수교하였으니 이제 다시 그곳을 살펴보지 않고 의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본 뒤에 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광희에게 함길도의 방의 요해지가 어디냐고 물으니 희가 대답하기를 용성은 적의 침입할 길이 험난하고 막혔으며 또 놀고 있는 넓은 땅이 있으니 여기에 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대를 쌓고 신포를 설비하여 언제나 규찰하고 투척하게 하여 연대를 지키고 신포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쪽 적의 내왕을 상시로 엿보게 함이 좋을지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장이 진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깊은 곳에 있어야 하고 극변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였으니 이 논의는 어떠한가 하니 희가 아뢰기를 깊숙한 곳에 진을 두면 자주 왕래하는 적을 어떻게 따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군사와 말을 노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극변의 요해지에 두어서 위세와 무력을 보이면 적이 스스로 마땅히 두려워하여 위축할 것이니 그들이 비록 좀도둑을 질을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두산 근처에 한 땅이 있는데 명나라의 태조 고 황제가 고려에 예속시켰다. 내가 지리지를 보니 한 예성의 터가 백두산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이것이 그 땅이 아닌가 의심된다. 마땅히 찾아내어 우리나라의 경계로 하여야 하겠다. 하니 희가 아뢰기를 임금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묻기를 성보라는 것은 밖을 방어하고 안을 수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용성에 진을 설치한다면 마땅히 돌성을 쌓아야 할 것이다 하니 희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목책을 설비하여 수비하였더니 목책은 썩기가 쉬워서 한 해를 지나지 못하고 무너져
졌습니다. 돌성을 쌓으려면 드물게 있는 적은 수의 백성으로는 쌓기가 또한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흑성을 쌓아서 방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토표나 매를 잡으러 온 사신을 접대할 미국은 경원 길주의 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니 하경복이 대답하기를 길주의 서축이 6만 녀석이나 되니 그것으로 접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경등은 진을 설치하는 것과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여 좋은 계책을 올리게 하라 하였다. 일식은 삼식리를 말한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2일 경자 6번째 기사 독권관 맹사성 등이 전시의 책의 문제를 명하기를 초청하다. 형조 참판 고약해가 아뢰기를 간원의 전일의 상소가 비록 잘못되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역시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죄를 주는 것은 과중한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는 다는 관원의 법례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이제 사관원이 제 스스로 무리하고 불경한 죄를 짓고 또 간사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은 까닭에 죄를 준 것이다. 처음에는 지방으로 쫓아보내고자 하였으나 다만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귀양 보내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신에게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뢰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였다. 독권관 맹사성 정초 정인지와 대독관 안숭선 유상지 설슨 등이 책의 글자를 명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에는 전시의 책의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논의하여 개주하였는데 내가 즉시 즉위한 뒤로는 다 나의 명령을 받들어 문제를 내게 되었다. 내가 근일에 책의 글자를 내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 요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창의 설치는 본래 백성에게 진대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에는 곡식을 빌려줄 때에는 부호한 사람에게 먼저 하고 회수할 때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서 먼저 받아들이게 되어 실제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내가 매우 그것을 근심하노라. 옛날에는 천자의 재물은 온 천하 안에 저장하였으며 제후의 재물은 온 나라 안에 저장하여서 비록 의창이 없더라도 좋았다. 그러나 의창이 아니면 수해, 한제, 흉년 등의 해에 백성을 구제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나누어주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알맞게 하여 백성이 실제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굴량은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다. 평안도와 함길도의 두 도는 토지가 본래 메마르고 백성들의 집도 드물며 세곡의 수입은 적고 쓸 일은 진시로 많았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두 도는 토지가 기름지고 민가는 조밀하며 세곡의 수입이 많았으므로 받아들이는 세골 조금 들어서 이제 북도에 수송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노고하지 않게 하겠는가? 풍경을 금지하는 것은 비록 벼슬을 얻기 위하여 조급히 날뛰는 풍습을 누르기는 하지만 대신에게 사대부를 접촉 못하게 하여 인재의 현보와 정치의 득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니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벼슬 얻기만 노리는 자들이 날마다 집정자의 문에 있을 터이니 어떻게 하면 대신으로 하여금 듣고 보는 길을 널리 열어놓으면서 선비들의 분경을 얻게 할 수 있겠는가? 뜬 소문을 듣고 그것을 따지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풍속과 교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하면 방자하고 함부로 하는 풍속이 일어나게 되고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원이 파고들어 추궁하기를 좋아하여 남의 집 안방의 은밀한 일까지도 또한 폭로하게 된다. 그런 까닭의 조정에서는 이것을 언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조항들을 나는 입법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책의 문제로 주어 여러 유생들의 학문을 살펴보고자 한 뿐이다. 하였다. 사승 등이 아뢰기를 뜬 소문에 대한 문제는 마침내는 비록 그것을 실제로 거행하지 않더라도 여러 유생에게 책의 문제로 내기에는 매우 뜻이 아름답지 못하오니 비오건대 이 조항은 빼어버리시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조짐은 커지도록 버려둘 수 없다는 문제로 책을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사승 등이 의논해 말하기를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을
비천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떳떳한 법입니다. 근래의 인정이 야박하기가 본래 예전처럼 순화하지 않으며 일을 맡은 관원은 강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두호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모든 백성과 사대부가 서로 소송한 일이 있으며 대개는 백성의 편을 드는 일이 많으므로 완악하고 불측한 행동이 버릇을 이루어 점차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생기게 된다.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한 것을 펴는 소송을 못하게 한다면 외롭고 악한 백성이 온토감을 품어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예의와 겸양을 알게 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행실이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문제를 내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좋다 하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황해도 통로 정책에 대해 백성들에게 묻고 장계하라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장비령을 경유하는 길을 개통하고 새로 참을 설치하는 일과 명나라의 사시는 황길주를 경유하게 하고 본국 사시는 자비령 길을 경유하여 왕래하게 하는 일의 가부를 정부와 여러 조에 논의하였더니 참판 봉녀, 최해산, 류맹문, 박신생, 고약해, 최사이, 이징옥, 판서, 최사강, 정흠지, 이명덕, 조계생, 참찬성학, 우의정, 맹사성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령동선, 경천 등의 참을 직로 곁에 옮겨다가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찬성 허주는 말하기를 왕궁이 험난한 곳을 설치하는 것은 성인의 경서에 있는 것으로서 옛사람들이 험난한 곳에 통로를 여는 일은 깊은 뜻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세를 가지고 살펴보면 영구한 세월의 통로 정책으로는 직로의 곁으로 옮겨다가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년에 명나라의 사신이 매우 많이 다녔어 황해도 한 도가 폐해를 받음이 막심하니 세법을 거행하는 것은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동선 경천의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그 안에 안정하고 있어서 옮기기를 중난하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본도의 정사가 간이하여지고 백성과 물산이 풍부하게 된 뒤를 기다려 옮겨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본도 감사에게 옮겨 배치하는 일이 좋고 나쁜 것과 옮겨서 좋은 때를 백성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장계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신축 두번째 기사 의주의 토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조에서 전지하기를 의주는 나라의 문호로서 다른 군보다 일이 배나 많다. 근래 백성들이 사신의 지공과 접대에 곤고하여 그들의 전지와 집을 버리고 유리하여 떠나는 일이 서로 잇따라 일어난다. 비록 찾아내어서 되돌아가게 하나 곧 또 도망하여 숨어버리니 호구가 날로 감화해져서 진실로 걱정된다.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마땅히 평양 연변의 토관을 의주에 나누어 설치하고 지방의 복록을 받아 가족을 기르는데 자뢰하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잡아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다 즐겁게 생각하여 길이 그 땅에 안정할 뜻을 품고 옮겨가려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두 곳의 토관은 사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의주의 토관을 적당하게 신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니 그것을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참판, 봉녀, 우승금, 유명문, 박신생, 최사이, 이징옥, 신장, 판서 이명덕, 참찬 이명균, 판서 안순, 찬성 허조, 우의정 권진, 좌이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평양의 토관을 적당히 감원하여 의주에 옮겨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고 판서 조계생 참찬성업 판서 신상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영변의 토관 117명 중에서 17명을 죽이고 또 13명을 더 설치하여 합계하여 의주의 토관 30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이민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이민 두번째 기사 문과의 김길통 등 33인의 겁제를 뽑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이민 세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중국인 압송관 당몽현이 사신들과 체포군이 백두산으로 떠났음을 아뢰다. 중국 사람 압송관 당몽현이 요동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사신 창성 윤봉 장정안이 서로 잇따라 요동에 도착하였고 장동안은 체포군 400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부터 이미 백두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관람하다. 마친 자에게는 화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사옹을 맡은 내관을 혁파하려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본래의 선반은 내가 본 것도 오히려 풍성하고 청결하지 못한데 더군다나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겠는가. 내 내관을 혁파하고 조관으로 사옹을 맡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지신사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비록 조관을 쓰더라도 준비를 소홀히 하는 패단은 없앨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예전대로 그냥 두고 만약 삼가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송인사는 아뢰기를 조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승선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선반은 신하에게 내리는 식사이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노환을 원접자로 삼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함길도 안변부에서 용성까지를 두 도정으로 하여 찰방을 보내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는 사신과 야인들이 내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품이 낮은 역성을 임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사오니 청컨대 안변부의 고산역으로부터 홍원현의 평보역까지를 한도중으로 하고 북청의 거산역으로부터 용성까지를 한도중으로 하여 찰방을 나누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새로 겁지한 이선에게 쌀을 10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봉숭일에 연회를 개설하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래의 봉숭일에 연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옛날 제도에 따라 왕비의 책봉과 왕세자의 책봉을 하는 날에 연회를 열게 하고 그때 쓸 악장은 관습도감으로 하여금 관현악으로 연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6권 세종 14년 4월 15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이전간의 효행에 대해 표창건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안승선에게 말하기를 이전간은 나이 70이 지났으니 효행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그에게 자흔대부를 가자하여 종신직으로 하고 특히 궤장을 내리며 효행을 자세히 논술하여 그대로 교수를 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또 경성군사 유연진은 부임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받고 임명하고자 한다. 공조 참판 최혜사는 수령이 되어 백성을 다스릴만 하기에 이 사람을 대신 보내고자 하는데 어떤가. 또 내가 일찍이 태종에게 아뢰어서 항상 이선에게 배워서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그 뒤에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므로 내가 그를 집현전에 나아가 제수를 배우게 하였더니 과연 이번에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서 매우 기뻤노라. 마땅히 집현전 부제학을 제수해야 하겠고 또 이사초는 나의 단문친의 이상의 친족인데 다행히 이번 과거에 급제하였다. 비록 성적이 10인 이하에 있으나 특히 칠품을 제수하는 것이 어떤가. 또 재상의 직위는 존중한 것이다. 예전 중국 한나라에서 형벌을 대부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여 400년에 걸치는 왕업을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 사헌부에서 재상에게 죄주기를 청할 때에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모두 율에 비추어 논제하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이 뒤로는 자질구레한 일은 임금의 재량으로 시행하도록 신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특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육전 안에 대신은 몸소 신문을 받지 아니하여 모두 속전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 하나하나 다 죄주기를 청하겠습니까? 대신에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동은
사기에 드러나지 않고 미세한 과실은 죄다 책에 적게 되니 후세에 지금의 대신은 모두 죄인이라 할까 두렵사오니 어찌 옳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만약 작은 일이라면 유사에서 신청하기 전에 들추어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이 두어 조항을 다시 정부와 이조 병조 참판 이상과 더불어 논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홍리 유지례를 서용하지 않기로 하다. 장령 이사임이 아뢰기를 전 부사 유지례는 잔인하고 혹독한 관리입니다. 일찍이 차사원이 되어 김자희가 장녀에게 잔죄를 추문하면서 두 사람이라 함부로 죽인 자이므로 신등은 그가 10년 이내에 수용되는 일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하였더니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조선 별자가 되었습니다. 임용하는 길이 이로부터 열릴 것이니 청컨대 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다른 사람으로 고쳐 임명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강희례가 남해도의 남쪽 이조항, 장항 등의 병선을 정박시켜야 한다는 상서를 올리다. 전 광양 현감 강희례가 상서하기를 남해도의 남쪽 미조항, 장항, 동모포 등과 같은 곳은 병선을 정박시켜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방의 시설을 하지 않아서 외변을 당하여 막을 때에는 염려되오니 청컨대 기묘하지 아니한 정량의 병선 9척을 폐지하여 미조항에 옮겨 정박시키고 또 한 척을 폐지하여 장항에 옮겨 정박시키며 또 평산포에 정박시킨 병선 9척 가운데 2척을 폐지하여 동무포에 이박시킨다면 왜구가 퇴축하게 될 것이오며 섬 안에 개간하지 않은 전지를 죄다 개간하며 농민이 두려워하여 들어가기를 겁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량에 정박하는 성군들이 전체의 사세를 돌아보지 않고 미조항의 먼 곳을 꺼려서 옮겨 정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만호의 직임을 지낸 자일지라도 미조항에 이박하는 것이 편익하다는 것을 살피지 않아서 헌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신은 생각하기를 정량에 원래부터 정립한 성군을 부군의 각 양에 나누어 옮기고 관내의 곤남과 하동, 진성의 사람을 미조항에 입번시킨다면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편의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조항에 새로 정박하는 성군이 박도와 사량과 마주보며 수자리하여 방어한다면 외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무과 회시에 합격한 윤관과 염순랑의 전시 응시에 관한 것을 의논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윤관과 염순량은 모두 무과 회시에서 합격하였으나 가는 전시에 나아가서 다만 240보를 쏘고는 아버지의 병으로 고향에 내려갔으며 순량은 병 때문에 전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순량은 문과의 예에 의하여 다음 해에 전시를 응시하게 할 것이며 가는 비록 240보를 쏘는 궁술에만 응시하였더라도 이미 전시에 응시하였으니 마땅히 득점의 분수에 조차 등급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중국과의 무역에 관해 의견을 묻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 들어가서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배단이 아직도 있는 것을 나는 매우 근심하노라. 다만 국가가 꼭 중국의 물품에 의존해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사들여 오게 된다. 그 사들이는 중국 물품을 중국 조정의 사신으로 가는 편에 부탁하는 것은 본래 오로지 사대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는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고 만약 전적으로 무역만을 위하여 사람을 보낸다면 번거롭고 혐오감이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악기, 서책, 약재 등의 물품은 꼭 중국에 의존하여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니 무역을 아주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등은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절제사를 각기 판영변 판길주를 겸임하도록 하다. 이조의 사례기를 평안도 함길도의 감사는 부윤을 겸임하게 하면서 유독 절제사만 경관직을 겸임하게 한 것이 온당하지 않으니 청하건대 감사의 예에 의거하여 평안도 절제사는 판영변을 겸임하며 함길도 절제사는 판길주를 겸임하게 하시고 합의의 절차로 임명하던 절제사도 다른 예에 따라 산망을 갖추어 낙점하는 절차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의는 관리를 임명할 때 새 후보자를 갖추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을 상주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선의사로 윤중부를 안주에 보내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내시 다방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라 하다. 상정소에 명하기를 내시 다방은 위에 대하여 별로 하는 직무가 없고 다만 문소정 광효전 소격전과 임금의 거둥대의 의대를 챙기는 일뿐이다. 그렇다면 별시와 내시배우 3군 5원은 어한할 수 있는 것이니 각전의 원령은 어찌 반드시 이 무리를 시켜서 해야 하겠는가. 이미 직무가 없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논의하여 보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경상감사가 민간의 고질적 폐단에 대해 아뢰다. 1. 임신년의 공부를 자세히 정할 때 상도의 여러 고을에는 포화를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용로로 운반 상납하게 하였으며 각 바닷가의 각 고을에는 미곡을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해로로 운송하게 하였더니 병술년에 처음으로 조운을 폐지하고 모두 충주의 검천강으로 세곡을 수송하게 하면서 상도와 하도의 쌀과 배를 다시 균평하게 고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먼 하도에서 바칠 미곡은 많고 사람과 말은 필요하여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쌀로 바치는 것과 배로 바치는 것을 상도와 하도에 나누어 정하여서 부역을 균평하게 하소서. 일전에 내리신 편민조획 속에 10월에 부역을 처음 시작하고 부역은 20일을 한계로 정하여 북년에는 10일을 더 시킬 수 있고 흉년에는 10일을 감하며 봄철에는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봄, 가을 두 번의 공철을 불리는 일로 인하여 바로 봄철의 농사가 가장 긴급할 때에 제철장의 부역으로 혹은 20일 혹은 30일씩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느라고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게 되니 진실로 좋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제 새 수도가 완비되어 영선할 것이 조금 감하여져 싸우니 바라옵건대 다만 가을철에 한 번만 철을 불리게 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1. 사신을 접대하는 염소와 돼지는 먼도의 각 고을에서는 술을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도에는 면, 포, 7, 8빌과 의복까지 겸해주고 겨우 사서 바치게 됩니다. 그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컨대 경기 좌우도에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양축장을 4-5곳으로 설치하고 또 충주 직산의 2곳에 양축장을 설치하여 예빈시 전농시의 노비로 목자를 정하고 또 부지런하고 검소한 풍관을 골라서 감고로 임명한 뒤에 염소와 돼지를 나누어 방목하게 하고 보살펴 길러서 번식하게 하여 먼도의 폐해를 덜어주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대사한 허승이 심상 3년의 예에 의거 출사하지 아니하려 하다. 대사한 허승이 전일에 있었던 관직을 해임하고 심상 3년을 행하게 한다는 의논을 듣고 임혐하여 출사하지 아니한 임금이 성을 불러 말하기를 혐의하지 말고 직무에 나아가라 하였다. 성이 아뢰기를 신이 애당초 직을 받을 때 감히 청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국법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직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상지를 예대로
마치고 싶은 마음을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행히 고쳐 의논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영원한 아름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신은 직책이 모든 관료의 행동을 규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실로 마음에 편안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신의 관직을 해임하시와 평생의 지극한 소원을 얻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에게 수직한 것은 특지인이 다른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혐의하지 말고 직무를 집행하라 하였다. 인혐은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짐을 말한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8번째 기사 성비 간심사 박군이 풍천과 옹진의 성터를 살피고 보고하다. 아래기를 이번에 풍천과 옹진의 성터를 살펴보니 풍천진의 업성은 주위에 흑성과 돌성이 모두 2511척입니다. 그런데 성 안은 막히고 좁으며 또 땅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변이라도 있게 되면 백성들이 몰려 들어갈 곳이 없으며 성 중에는 다만 운물 2개가 있을 뿐인데 나머지 물의 근원도 깊지 않습니다. 만약 남쪽의 평지에 628척만 몰려 쌓는다면 물의 근원이 넉넉하고 아정과 관노들도 들어가 살 수 있겠사오니 마땅히 세터와 예터를 아울러 돌성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옹진의 엽성은 주위 1436척입니다. 그런데 서남쪽 모퉁이의 넓은 바위가 바로 성 안을 내리누르고 있어서 화살과 돌이 성 안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샘이 또한 적사오니 만약 성중의 서남쪽 대암산 밖에 돌리어 성을 쌓는다면 물과 샘도 또한 풍족하고 성터는 2420척을 점령할 수 있어서 관사 창구를 옮겨 짓기가 쉽고 아정과 관노들도 또한 이사해야 할 배단이 없습니다. 원컨대 세터와 예터를 합쳐서 모두 돌성을 쌓게 하소서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며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9번째 기사 공주에서 경상우도의 염창을 옮기는 일에 대해 보고하다. 이번에 경상우도의 염창을 옮겨서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를 현지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곤남군 사람들은 성내에 두고 태장관에 합속시켜서 양쪽을 겸임하게 하기를 바라고 염관의 무리들은 합속되는 것을 꺼리하며 따로 염장을 세워서 소금 굽는 일을 전문으로 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곳의 정원이 각각 다르거나 그곳의 지세를 살펴보니 길 안의 예터는 곤남과의 거리와 물길이 멀지 않아서 염관들이 살고 있는 중간이며 공염을 수송하는 데 편리하고 또 밖에는 흥성도 남해도 사량, 노량, 정량 등이 있어서 사면이 모두 요충인 곳으로서 다 병선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진실로 외구가 진입할 우려는 없습니다. 마땅히 염관 등의 소원하는 대로 고기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정부 제조 및 본도의 감사로서 이미 이품 이상을 지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라고 명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아린대로 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7일 을사 10번째 기사 왕명을 어긴 사여권 직장 현여려를 죄주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사여권 직장 현여려는 중국 사신 장정안에게 청촉하여 정관으로서 자기를 데리고 가도록 하게 하다가 병이라고 일컫고 자퇴하라는 왕명을 듣고도 즉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다시 두목 이양과 더불어 본국이 나를 죄주려 한다고 말하고 이양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말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그를 자명에 처하소서 하니 1등을 경감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8일 병호 첫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문무과에 급제한 자에게 합격 증서를 주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18일 병호 두번째 기사 이정간, 유현지, 조뇌, 이선, 급류, 성달생, 최혜산, 문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간으로 중추원 사를, 유연지로 공조 좌 참판을, 조뇌로 중추원 부사를, 이선으로 집현전 부제학을, 급류로 좌 사간을, 성달생으로 판길주 목사를, 최혜산으로 판경선 군사를, 문기로 판영
변대도 호부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8일 병원 세번째 기사 허승이 다시 사직을 주청하다. 신은 본래 재주가 없고 덕행도 없사와 대사원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상을 당한 지 비록 1주년을 경과하였으나 25개월 안에 조복을 입고 조신의 반일에 참여하여 날마다 관부에 앉아서 탄핵하고 형벌하는 일에 임하는 것은 심상의 예제에 어긋남이 있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년으로 길복을 입는 것이 일찍이 정한 예제가 있었고 또 성상께서 임용하신 두터운 은총에 감격하여 억지로 힘써 직임에 나아갔으나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부끄럽더니 이제 이미 관직을 해임하고 심상 3년을 한다는 국법이 섰으니 이것은 국가의 영구히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법입니다. 어리석은 신의 소망이오니 언컨대 신의 관직을 해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 대언이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8일 병호 네번째 기사 관직 제수를 일체 상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다. 상정서 제조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정초 등의 의논하에 아뢰기를 삼가 송나라의 오복 제도와 연호를 조사하여 보니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가 계가한 자 쫓겨난 아내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좌최장길의 복을 입은 자와 남의 출계자가 된 자가 그 본 부모를 위하여 부장기의 복을 입는 자 또는 서자가 아버지의 승중자가 되어 그의 생모를 위하여 심화복을 입는 자는 모두 관직을 해임하고 그 심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생존한 때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고 심상 3년을 지키고 있는 자를 간혹 주무관원이 추천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일이 있으나 상제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일체 상제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그 중에 기묘한 직무에 관계된 자에게는 기복 출사의 예에 의하여 출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의 숙부인 심징이 시문의 죄에 연좌되어 직첩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회수한 직첩을 아직 받기도 전에 죽었다. 전례에 따라 치부나 치전은 할 수 없으나 사사로운 언의와 공의에 모두 잘못됨이 없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안중선이 아뢰기를 동성의 치는 괄시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인도의 대변인 상사이겠습니까? 마땅히 애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관을 보내어 치부 치전하게 할 수 없으나 중궁에 속한 내섬씨의 미도 아울러 30석을 하사하고 또 재물을 준비하여 내관을 보내어 치전하게 한다면 거의 정의에 맞을까 합니다. 하고 정년 조계생 맹사성 등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9일 정미 첫번째 기사 허승의 사직 주청을 허락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대사성 허승은 중요한 자리에 둘만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는 어머니를 위한 복은 기년을 입는다는 법이 이미 섰으므로 허승의 사직은 내가 윤호하지 않고 직무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였으나 성의 뜻이 착하기 때문에 허락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9일 정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9일 정미 세번째 기사 군사 취재시 시험관과 상피 관계에 있는 자를 따로 시험 보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사를 취재하는 것은 관원을 제수하는 유례는 아니며 또 기사 보사는 여러 사람이 모두 보는 것이므로 다른 취재에서 뽑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에 비할 것은 아니니 처음부터 혐의스러운 구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다루는 솜씨가 둔하고 쾌한 것과 활을 당기는 것이 충분한가 아는가를 분간하는 것은 그 차이가 그다지 서로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조와 진무소, 훈련관의 관리 등 시험을 맡은 자가 그와 상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협섭함이 없지 않사오니 청컨대 위에서 말한 상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따로 시험 보이게 하소서 하니 상정소에 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9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시위군사가 적음으로 별시위의 명칭을 바꾸고 한산인을 시제하여 정속해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시위군사의 수가 적사오니 청컨대 별시위를 시위, 좌위, 별시, 우위로 명칭을 고치고 한위마다 4개의 번호로 나누어 정하여 한 번마다의 80인을 정원으로 하고 이전의 별시위가 200인을 유직과 무직으로 나누어 고루 8개의 번에 분속시키되 칠품은 40세 이하, 팔품은 35세 이하, 학생은 3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모두 한산인을 시제하여 정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19일 정리. 5번째 기사. 백성 구축을 죽인 종 장수를 차명에 처하다. 홍주의 제수인 사사집 종 장수가 백성 구축을 쳐 죽였으므로 차명에 처하는 율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윤도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수량이 상피관계의 예에 따라 사직을 청하다. 장령 조수량이 사직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조 병조의 관리와 상피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직의 제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사온데 신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가 되었으니 도리어 당연히 사피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신은 탄핵하고 교철하는 직임에 있으므로 마음에 편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해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직임을 제수하는 것은 입법하기 전에 있은 일이니 꺼리어함이 없이 직무를 집행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56권 세종 14년 4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여 말하기를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그대로 하는 것은 임금의 큰 법이오나 할 수 없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은 미신의 지극한 충정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정성을 바쳐 우러러 높고 밝으신 살피심을 욕되게 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성질이 어리석고 더러우며 학술은 거칠고 소루합니다. 잘못 태종의 선택하여 주신 지우를 입어 여러 어진이들과 섞여 벼슬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작은 못바운이라 티끌만큼의 작은 도움도 한 것이 없이 한갓 밤낮으로 노심함이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복이 지나쳐서 재화가 생기고 일이 잘못되어 죄가 미치게 되었사오며 수년 동안 죄를 마음으로 달게 받았으며 궁촌에서 몸을 보존하고 있었더니 하루아침에 착한 임금의 세상에 다시 거두어 쓰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오니 하늘과 땅 같은 크신 도량과 부모와 같은 어지신 마음으로 특히 이 구물을 생각하시 여러 사람들의 비방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발탁하여 온 세상이 우러러 보는 지위에 우두머리에 두셨으니 비록 이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그 은총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벼슬과 영화가 성만하다고 하여 갑자기 사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우물쭈물하며 지금에 이르도록 애써서 관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는 멀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유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대체로 원기가 쇠약해진 것이 원인이 되어 드디어 온갖 병이 침노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은 금년의 생이로 이미 70세가 됩니다. 늙으면 뱃슬에서 물러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규정에 있고 병들어서 한가롭기를 바라는 것은 그 심정이 꿈인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나이가 노쇠에 이른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신의 정성이 깊은 충정에서 나온 것을 살피시고 유엄을 내리시어 직위의 해면을 허락하소서. 신은 마땅히 삼가 착하신 은택에 편안히 무자멱질하면서 남은 해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며 항상 성상의 장수를 송축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천지의 큰 조화와 같은 임금의 교화에 보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하였으나 연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은 임금은 보필하는 재상의 어짐에 힘입은 것이니 도모하여 임용한 옛사람은 어찌 그 물러가고 나아가는 일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경은 덕과 그릇은 크고 두터우며 지식과 국량은 침착하고
깊어 큰일을 잘 결단하고 헌장을 밝게 일으켰도다. 마침 그군이 창성한 시기에 재회하였으며 밝으신 우리 성고에게 신임을 받아 일찍 구슬이지게 복무하였고 곧 이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의 위치에 두어졌도다. 아름다운 문체는 국가의 빛이 되었으며 삼사를 밝히니 진실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으로서 모든 관원을 마땅하게 바로잡았도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왕업을 이어받게 받들게 되매 깊은 목가에 쓴 것 같고 얕은 얼음을 밟은 것처럼 두려워하며 밤낮으로 오직 삼가하니 마땅히 오로지 대신들에게 맡겨서 전대에 끼치신 공업을 두텁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돌아보건대 그렇게 많던 여러 대신들이 점차로 새벽 하늘의 별처럼 드물어지고 오직 한 사람의 늙은 재상이 어제씨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서서 시정을 모아 잡을 만한 인망의 공을 버리고 그 누구이겠나. 이에 삼공의 우두머리에 위치하여 신하와 백성들이 사표가 되었도다. 아름다운 개척으로 임금에게 헌책하여 바야흐로 보살피고 의지하는 정이 깊더니 몸을 보전하라는데 명철하여 갑자기 물러가 한가롭게 지내기를 청하는가. 옛날 주나라의 소군과 방숙은 원로로서 관직에 있었으며 한나라의 급압과 조나라의 인상년은 병이 많았으되 나라의 일을 다스렸도다. 더군다나 경은 나이가 아직 8, 90세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병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함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기운과 힘이 오히려 굳세어서 서정을 군평하게 하는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노라. 만약 병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될 것이요. 공의 사직하고자 함이 비록 콧말을 꾸면서 물러가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나 어찌 보통 일반의 규정에 구애되어 벼슬을 물러날 수야 있겠는가. 경의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좋겠지만 그리하면 나의 의지할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겸손한 생각을 누르고 속히 직위에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더욱 덕이 적은 나를 도와 길이 큰 업을 지켜 가지게 하는 방법을 꾀하고 힘써 옛사람이 물러나가 휴양할 뜻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라. 사직하려고 하는 일은 마땅히 윤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구슬은 승지이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0일 무신 네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논지하지 말라 하다. 형조와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이품 이상에 대하여 그 범죄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율에 의하여 논지한다 하면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작은 잘못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0일 무신 다섯번째 기사. 나주 무진의 한 사례 한 사지가 조부의 서자를 죽였으므로 능지처사하다. 형조의 쌀이기를 나주 무진의 죄수 한 사례 한 사지 등은 그의 조부인 한복의 비첩의 아들인 한이와 한신을 죽여 그의 재물을 나누었으며 사례는 또 아버지의 상기 중에 첩을 얻고 또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였으므로 율이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또 청주의 죄수 외놈보라는 성군 간송만을 구타 살해하였으므로 율이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1일 기후 첫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1일 기후 두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에게 전염병 구제 조항에 의거 구류하라 전지하다. 민간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든 구제하여 치료해 주라는 조항을 여러 번 법으로 세웠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하교의 취지를 살피지 않아서 금년은 전염병이 더욱 심하건만 구류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일찍이 내린 각년의 조항을 상고하여 구류해 살리도록 마음을 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21일 기후 세번째 기사. 상의원 내탕 제조가 존폐를 논의하다. 상의원의 내탕은 진귀한 보물을
둔 것으로서 관계됨이 가볍지 않다. 내가 들으니 제조가 본사의 사무가 본다 하기 때문에 일찍이 상이온 내탕의 일에는 삼가 조심하여 봉직하지 않아서 일이 해이해짐이 많다고 한다. 나는 제주를 두는 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낭청들만으로 이를 분담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직책을 다할 것이다 하니 안승선이 대답하기를 주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제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주가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두려워하여 일이 함부로 지체됨이 없을 것이요. 마땅히 의분심이 있는 재상을 뽑아서 제주를 삼고 또 대언 1인으로 부제주를 삼아 부지런히 출근하여 총재적인 것을 다스리게 하며 낭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분담